자, 두 번째 실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물의 골격계를 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는 동물의 애니멀 다이제스티브 시스템, 그 다음에 머슬 시스템을 살펴봤었죠. 이번 시간에는 애니멀 스켈레탈 시스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캠벨 포커스의 번역서의 39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동물의 골격의 종류에 대해서 일단 알아봅시다. 일단 골격이 없는 동물도 있죠. 노 스켈레톤, 이렇게 뭐 해파리나, 그죠? 그다음에 유체 골격이란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이드로스태틱 스켈레톤, 그래서 내부 체액이 채워져 있어서 근육이 수축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을 한다. 이렇게 캐터필더 이런 거 보면 속에 액체가 아니죠. 캐터필더가 아니고 뭡니까? 지렁이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하면 되겠죠. 유체 골격입니다. 내부 체액이 채워져 있어서 근육이 수축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용어가 엑소스켈레톤, 엔도스켈레톤이죠. 외골격과 내골격으로 이제 제대로 골격을 갖고 있는 놈들을 구분을 할 수 있죠. 우선 내골격, 사람을 비롯한 대부분의 동물들, 고등 동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내골격을 갖고 있죠. 체내에 단단한 골격이 존재해서 이 골격 사이에 어떻게 해요? 골격과 골격이 있으면 골격을 근육이 연결해서 근육의 수축기관에 의해서 몸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반해서 이제 엑소스켈레톤, 곤충 같은 경우는 속에 뼈가 있는 게 아니고 겉에 이제 단단한 물질들이 있죠. 칼슘이나 키틴질, 골격이 몸의 바깥을 구성을 합니다. 바깥이 딱딱합니다. 그 대신 그리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움직이냐? 근육이 안쪽을 통해서 이 안쪽 내부에서 근육이 서로 붙어 있기 때문에 이 겉에 외골격과 외골격을 연결해서 근육이 또 수축을 하면 또 몸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엑소스켈레톤, 엔도스켈레톤, 유체 골격이 아주 없는 경우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아이언맨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엑소스켈레톤입니다. 실제로 그 엑소스켈레톤이라는 용어를 쓰죠. 그래서 뭐 군사용 엑소스켈레톤 개발 이렇게 이거를 탁 장착을 하고 있으면 굉장히 무거운 짐도 질 수 있고 멀리도 갈 수 있고 지치지 않게 인간을 도와주는 그런 로봇 엑소스켈레톤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죠. 자, 골격 기능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골격은 프로텍션 기능, 그렇죠? 생명기관의 보호를 한다. 뭐 두개골이 뇌를 보호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갈비뼈가 내부의 심장과 폐를 보호하는 거고, 이렇게 프로텍션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support for the body, 신체를 지지를 하죠. 딱 일어설 수 있게 하고 형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근육의 부착 부위를 제공을 한다. 아까 본 것 같이 골격에 근육이 부착을 해서 이제 운동성을 부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칼슘의 저장소, 혈액의 형성. 여기까지는 아주 일반적인 얘기지만 요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죠. 몸 내부에 있는 모든 칼슘이 이제 뼈에 저장이 돼 있다. 그리고 혈액의 형성, formation of blood cell, 그죠? 뼈의 안쪽에 이제 혈액을 생성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어서 혈액을 만들어내는 조혈의 기능을 한다. 자, 일단 스켈레탈 시스템을 살펴볼 건데, 스켈레탈 시스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제 본, 뼈죠, 뼈.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이제 있습니다. 유리질 연골이라든가 섬유 연골이라든가 하나하나 이제 다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조밀 섬유성 결합 조직,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인대, 힘줄 뭐 그런 거죠. 그런 걸 다 합쳐서 이제 스켈레탈 시스템이라고 한다. 첫 번째, 본, 뼈부터 보도록 합시다. 몸을 받쳐주는 기둥이다. 주요 장기에 보호를 한다. 칼슘, 인 등의 미네랄을 저장한다. 그런 기능을 하고, 전체 이제 뼈를 일반적으로 보면 가장 바깥쪽에 뭐가 있느냐? 골막이 있습니다. 골막. 뼈가 골막으로 이제 쌓여 있고, 그 속에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단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엉성한 하나의 단위들이 있는 것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냐? 바로 오스테온, 골 단위라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골 단위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또 뭐 안쪽 이렇게 좀 더 특수화된 이제 부위가 있겠죠. 그래서 속은 해면질 이제 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 단위를 살펴볼까요? 골 단위 하나하나가 뭐 근데 이 골 단위가 세포같이 아주 명확히 구분된 그런 구조는 아니고 대충 이렇게 엉성하게 하나의 단위를 이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골 단위 오스테온의 내부를 보면 골 쪽이 다음 슬라이드에 좀 더 자세한 것이 나오겠지만 일단 보면 골세관 그리고 골층판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특징적으로 중간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 구멍을 통해서 뭐예요? 동맥, 정맥이 통과를 합니다. 그거를 뭐라 그러느냐? 하버시안 채널, 중심관, 하버시안 채널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보면 이 하버시안 채널들이 있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연결되어 있는 곳을 볼크만 채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통관 또는 볼크만 채널 발견한 사람의 이름이겠죠. 그래서 자세한 사진을 한번 더 봅시다. 그래서 얘기한 것 같이 이 오스테온이라는 단위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얘가 꼭 나이테 같이 이렇게 칼슘들이 둥글게 침적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골층판을 형성합니다. 라멜라 그러면 라멜레 그러면 이제 복수고 라멜라 그러면 생물학에서 식물에서도 마찬가지고 동물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개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 그런 구조를 이제 라멜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골세관 일단 골소강이 있네. 골소강 이렇게 하나하나에 이렇게 강 그러면 뭡니까? 공간이 있다는 얘기죠. 공간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실같이 이렇게 뻗어나오는 부위 그걸 이제 골세관이라는 명칭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뼈는 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 유리질 연골입니다. 헤일링 카트리지 헤일링 카트리지 유리질 연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연골 그러면 잘 알고 있죠. 닭을 먹을 때 닭다리에 다리 그 뼈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오돌뼈가 있죠. 오돌뼈가 바로 유리질 연골입니다. 자, 뼈의 형성 과정을 보면 최초로는 일단은 모조리 다 카트리지입니다. 연골로 시작을 해서 거기에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이 칼슘이 칼시파이드, 칼슘이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칼슘이 많은 뼈가 되고 그 다음에 끝부위는 유리질 연골로 남아있고 이런 이제 발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세포적으로 자세히 보면 이제 매트릭스 이제 기질에 어떤 세포가 연골세포가 하나씩 있고 속에 이제 핵이 있고 그런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유리질 연골의 관절 연골 신경섬유가 없는 맑고 균질한 기질의 유리질 연골로 형성이 되어 있다. 연골들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제 섬유연골이라는 얘기가 있죠. 파이버 카트리지. 카트리지는 카트리지인데 연골은 연골인데 이제 유리질, 섬유가 축적이 안 돼 있는 유리질 연골이 있는가 하면 파이버, 섬유가 축적이 돼 있어서 굉장히 더 단단한 그런 연골 조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비슷하게 생겼는데 연골 세포들이 있는데 기질 속에 교원질 섬유들, 콜라게너스 파이버들이 매우 많이 축적이 되어 있었고 단단하죠. 그리고 질기죠. 그런 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여러분들은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알고 있느냐? 감자탕에서 알고 있습니다. 돼지 척추를 잘라갖고 이제 감자탕을 끓이죠. 그러면 이제 고기도 나오지만 뼈, 척추 사이에 굉장히 질긴, 그러니까 이빨로 이렇게 막 긁어먹는 그런 부위, 거기가 바로 뭡니까? 섬유연골, 피브로 카트리지가 되겠습니다. 감자탕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유리질 연골과 섬유연골의 실제 사진들입니다. 자, 네 번째, dense fibrous connective tissue. 그래서 이 연골이 아니고 보다 이제 파이버들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보다 질긴 그런 구조죠. 조밀 섬유성 결합 조직이라고 이제 카테고리를 하나 더 나눕니다. 그거는 뭐가 있느냐? 인대와 힘줄이 있습니다. 인대, 힘줄 그러면 헷갈립니다. 두 개를 혼동돼서 쓰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이 기회에 명확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대란 것은 리그먼트, 뼈와 뼈를 연결하는 놈을 뼈와 연결을 연결하는 조밀 섬유성 결합 조직을 바로 인대라고 합니다. 뼈가 있습니다. 그리고 뼈가 있죠. 그 뼈를 두 개를 조밀 섬유성 결합 조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위, 얘가 바로 인대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힘줄은 뭡니까? 힘줄, 뼈랑 힘줄은 영어로 텐돈, 건이라고 그러죠. 뼈 여기 있죠. 뼈랑 그 다음에 근육이 있는데 여기 이제 근육이 이렇게 붙는데 근육의 이제 끝 부분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힘줄이 있습니다. 힘줄. 여기는 근육 자체랑은 이제 틀리죠. 굉장히 dense한 fibrous connective tissue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랑 틀린 거죠. 힘줄과 바로 인대입니다. 인대는 뼈와 뼈를 연결, 힘줄은 뼈와 근육을 연결하는 조직입니다. 조밀 섬유성 결합 조직 내에서. 자, 그러면 사람의 골격에 대해서 전반적인 거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사람 골격, 여러분들 뭐 너무 익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용어를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둡시다 라는 거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뭐 세밀하게 끝높이 들어가면 뭐 의대생들이야 하나하나 다 외우고 알아야겠지만 혹시 알아요? 또 여러분들이 생물학을 전공하고 또 의대로 또 다시 의학 공부를 할 수도 있는 거지만 뭐 그때 가서 하시고 기본적인 그런 용어들 플러스 영어 당연하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전체 골격은 일단은 엑시얼 스켈레톤, 중축 골격과 아펜디큘러 스켈레톤, 부속지 골격으로 나눠져 있다. 뭐 단순한 얘기죠. 중축 가운데 요 부위가 중축 골격이다. 그 다음에 사지라 그러죠. 가지 지자를 씁니다. 그쵸? 가지, 사람은 사지라 그러죠. 4개의 가지가 있는 거예요. 몸통에 4개의 가지가 붙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부속지 골격이 되겠죠. 그래서 중축 골격에 속하는 것은 두개골, 척추, 그 다음에 늑골, 흉골, 그죠? 여기에 흉골이 있고 뒤에 다시 나옵니다. 그다음에 부속지 골격은 뭐 발뼈, 흉대, 다리뼈, 요대, 뭐 기타 등등 뼈. 자, 여기 재밌는 게 한 가지 있는데
3D 휴먼 아나토미 프로그램이 무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대생들이 주로 많이 이걸로 공부를 하는 것 같은데 좀 이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어떤 건지 잠깐만 보면 이런 식으로 뼈, 근육, 내장기관 이런 것들을 인체의 모든 것을 이렇게 3차원적으로 돌려가면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무료 버전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좀 돈을 좀 더 내면 훨씬 더 자세하게 이제 들여다볼 수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뼈를 좀 구분을 해봅시다. 형태에 따른 골격의 분류, 형태에 따라서 위에는 중축골격, 부속지골격 이렇게 나눴죠. 자, 형태에 따라서는 장골, 단골 아무 문제 없죠. 롱본, 숏본, 뼈 그러면 이것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뼈뿐만이 아니고 아주 짧은 그런 숏본, 단골도 있죠. 그 다음에 완전히 평평해진 가슴뼈 같은 그런 뼈들, 평평골이 있죠. 그리고 아까 척추 봤었죠. 이 감사탕, 척추골 이런 걸 보면 이제 완전히 irregular bone, 불규칙골입니다. 그리고 여기 동그란 형태의 이제 그 뼈도 있죠. 이런 걸 뭐라 하냐? 종자골입니다. 영어를 한번 볼까요? 세사모이드 본, 세사미, 세사미 스트리트. 세사미가 뭐죠? 세사미 스트리트. 영어로 또 이런 유명한 또 말이 있죠. 오픈 세사미. 오픈 세사미 뭐예요? 열려라 참깨. 바로 참깨입니다. 참깨. 세사미 스트리트도 거기서 나왔죠. 여기 영어를 보면 세사모이드 본. 꼭 참깨 같이 생겼다 그래서 세사모이드 본입니다. 여기 무릎에 가운데 딱 박혀 있는 그런 종자골입니다. 그래서 형태적으로 장골, 단골, 평평골, 불규칙골, 종자골 이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실제 뼈들을 저도 영어로는 다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한참 공부를 하는 시기이니까 적어도 여기 있는 영어들은 다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종종 토플이나 그런 데도 이런 거 견갑골 이런 거 쭉 나왔는데 뭐를 얘기하는지는 알아야 되겠죠. 그런 것도 토플 또는 GRE 그런데 나올 수도 있겠죠. 쇄골을 뭐라고 그러느냐. 그냥 일상생활에 우리가 한글로 얘기해도 쇄골, 대퇴골 그러면 약간 못 알아들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어로 이것들을 어떻게 부르는지도 여기 있는 용어 정도는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축골격부터 봅시다. 두개골 그러죠. 그 다음에 턱, 하악, 골 여기 그 다음에 경추가 있고 경추 그 다음에 척추에서 쭉 내려봅시다. 여기 요추가 있고 그 다음에 요추 그 다음에 천골 이쪽 부위 천골 이 정도가 이제 가운데 중간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갈비뼈들이 이렇게 있죠. 이거 뭐라 그래? 흉골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 관골 그죠? 그 다음은 이제 그 다음에 쇄골도 있네요. 중축에서 뻗어나오는 그런 것들 그 뼈들이죠. 중축에 붙어있는 뼈들. 그 다음에 이제 사지로 이제 가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견갑골 여기 부위. 그 다음에 이제 팔을 보면 팔부터 볼까요? 팔 보면 여기 상완골 이쪽이죠. 상완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 가지 뼈들을 쭉 얘기를 하는데 요것만큼은 좀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완골 다음에 붙어있는 두 가닥의 이제 뼈가 있습니다. 닭다리를 먹을 때를 생각을 하면
다리가 아니고 닭 날개, 닭봉이 있죠. 닭봉이 바로 상완골에 해당하는 거고, 그 밑에 닭 날개라고 부르나요? 닭봉, 닭날개 이렇게 부르나요? 아무튼 뼈가 2개 붙은 부분, 거기가 바로 요골과 척골입니다. 라디우스 울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위쪽은 2개, 위쪽은 하나, 아래쪽은 2개로 이제 돼 있죠. 팔이. 그래서 요골 척골인데 순서가 있죠. 그래서 엄지손가락 쪽이 뭐냐? 요골이고, 엄지손가락 반대쪽이 이제 척골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손목뼈, 카펠스, 그다음에 손바닥뼈. 손목은 카펠인데, 손바닥뼈는 여기 손바닥뼈 2번째죠. 2번째. 그거는 메타 써가지고 메타카펠. 그 다음에 이제 지골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손뼈가 이렇고, 그 다음에 다리로 넘어가 봅시다. 다리는 장단지가 아니죠. 대퇴골, 여기 허벅지 부위 대퇴골이 있고, 마찬가지로 그 밑에는 2개의 뼈가 있죠. 2개의 뼈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은 요척, 그 다음에 다리는 경비입니다. 티비아, 피뷸라. 나중에 이제 개구리랑 비교할 때 이제 중요한 용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엄지발가락 쪽이 경골이고 반대쪽이 비골입니다. 그래서 요척 경비. 요는 요골, 척골, 엄지부터 시작해서 요척 경비, 이렇게 뭐 좀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슬개골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발바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바닥을 손바닥은 아까 손은 뭐라고 했어요? 카팔이라는 용어를 썼죠. 발바닥은 이제 타살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타살. 그래서 타살 다음에 오는 게 메타타살.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요 정도만 적어도 좀 기억을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캠벨 포커스에도 정확히 거의 비슷한 이제 용어 설명과 사진이 나와 있죠. 그래서 다 뭐 비슷합니다. 근데 이 용어 자체가 항상 여러분들이 생물학 용어를 공부를 할 때는 영어가 우선입니다. 영어가. 그리고 영어를 번역을 하나하나 해놨기 때문에 어떨 때는 책마다 한글로만 공부를 하면 상당히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글은 또 뭐 순우리말도 있고 또 한자어도 있잖아요. 다 알기는 알아야 되는데 어떨 때 보면 서로 매치가 안 되게 막 번역이 된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는 할 수 없죠. 스스로 판단을 해야죠. 그런데 거기서 기준이 되는 것은 물론 영어입니다. 영어부터 보세요. 영어. 그래서 영어를 항상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도 보면 아까 요골 척골 그랬죠. 뭐 캠벨 포커스에는 노뼈, 좌뼈 이렇게 한자어로 얘기해놨네요. 요골 척골입니다. 정강뼈, 종아리뼈. 또 번역도 또 희한하게 해놨네. 캠벨 포커스에서 여기는 한자말을 쓰고 여기는 또 완전 한글로 썼네요. 정강뼈, 종아리뼈. 그래서 아무튼 라디우스 울라, 티비아, 피뷸라, 요척 경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뼈와 뼈를 연결해주는 관절 부위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관절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부동관절. 이게 무슨 얘기냐. 관절 그럼 움직이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움직이는 게 관절이 아니고 뼈와 뼈가 붙는 부위를 관절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움직이는 관절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냐? 두개골. 두개골은 하나의 뼈가 아니고 여러 개의 뼈가 합쳐져 있습니다. 여기 한 놈, 두 놈, 세 놈. 근데 이것들이 아주 단단하게 이렇게 맞물려 있을 뿐이죠. 그리고 움직이긴 약간의 유격은 있어도 거의 안 움직이죠. 이런 걸 바로 부동관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관절, 움직이기는 움직이는데 조금밖에 못 움직이는, 조금밖에 못 움직이는 그런 관절이 있죠. 그거를 이제 반관절, slightly movable joint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척추뼈는 90도로 확 꺾일 수가 없죠. 살짝 각도가 조금 많은 뼈들이 서로 연결돼 있어서 하나하나 요 두 개가 이루는 움직일 수 있는 각도는 상당히 각도가 얕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뼈가 연결돼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부릴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런 걸 바로 반관절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반해서 이제 freely movable joint, 많이 팍팍 움직일 수, 팔과 다리처럼 팍팍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조인트, 관절, 그것을 이제 free movable joint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가동관절 자체를, movable joint를 몇 가지 유형으로 이제 나눌 수 있습니다. 경첩관절, 절구관절, 활주관절, 회전관절, 뭐 이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첩관절, 힌지. 힌지 그러면 생각나는 건 뭐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문에 여기에 힌지, 경첩이 있습니다. 요거가 붙어 있기 때문에 문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방향으로 움직임이 가능한 그런 관절, 발목, 손가락, 팔꿈치 이렇게 움직이죠. 경첩관절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절구관절은 뭐냐? 볼 앤 소켓. 볼 있고 소켓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볼 앤 소켓의 구조입니다. 모든 방향으로 움직인가. 자, 경첩관절은 축을 중심으로 한쪽 방향으로 왔다 갔다만 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반해서 절구관절은 볼 앤 소켓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움직임 방향이 넓다. 회전이 가능하다. 그죠? 엉덩이, 어깨 이런데 이제 볼 앤 소켓 구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활주관절, 뼈랑 뼈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 그거를 바로 글라이딩 조인트라고 표현을 한 거죠. 서로 미끄러져 움직이는 뼈 사이를 바로 활주관절이라고 하고, 손목뼈, 발목뼈 사이, 손목뼈 여기 사이에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활주관절입니다. 회전관절, 피벗 조인트, 한 축으로만 회전이 가능하다. 자, 축이 하나 있고 또 다른 뼈가, 이 뼈가 이렇게 있고 다른 뼈가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 그거를 바로 피벗이라고 하죠. 피벗이라 그러면 축이라는 그런 의미죠.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주면, 비싼 삼성 모니터에는 바로 피벗 기능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이렇게 모니터를 하나 샀는데, 삼성 모니터, 굉장히 비싼 모니터인데 피벗 펑션 어베일러블 딱 이렇게 선전이 나왔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한참 고민을 했었는데, 보통 모니터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얘를 탁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가로 세로를 축을 돌릴 수 있다는 기능입니다. 피벗. 그래서 한 축으로만 회전이 가능하다. 피벗 조인트입니다. 자, 실질적인 뼈 모습을 보면서 한 번 더 보면, 자, 방금 얘기한 피벗 관절, 회전 관절은 바로 목에 있습니다. 목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어때요? 요렇게 생긴 뼈랑 요렇게 생긴 뼈가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래서 목이 이렇게, 이게 머리입니다. 머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이죠. 그리고 절구관절, 볼 앤 소켓이라고 했어요. 소켓이 여기 있고 볼이 이렇게, 다시 그려볼까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소켓이 있습니다. 볼앤 소켓 기능. 예, 다리 여기 대퇴골이랑 이 엉치뼈랑 그 만나는 곳, 그게 바로 절구관절입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경첩관절, 예, 물론 팔이죠, 팔. 예, 여기 경첩관절. 그리고 조금 이 변형들이 있습니다. 그죠? 예, 여러 가지 또 변형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예, 활주, 경첩, 회절, 절구 뭐 이 정도로 나눠보도록 합시다. 활주관절, 글라이딩 조인트는 예, 여기 이제 쇄골이죠. 쇄골이랑 여기 다른 뼈랑 만나는 요 부위, 이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활주관절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경첩관절, 손가락, 활주관절, 발바닥 뼈 사이에, 그 다음에 절구관절, 여기 볼앤, 여기가 소켓이 이렇게 있고 여기 볼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이거 볼입니다. 볼. 그다음에 중쇄관절, 목이 이렇게 뼈가 있고 여기를 이렇게 잡는 뼈가 하나 더 있는 거죠. 자, 캠벨에 나와 있는 거 뭐 같은 내용입니다. 볼앤 소켓, 조인트, 힌지, 피벗 뭐 이 정도만 나와 있네요. 슬라이딩이 빠졌네, 캠벨에는. 자, 활주관절 글라이딩 조인트를 좀 더 세분하면 뭐 약간씩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완전히 평면으로 가는 슬라이딩 되는 거, 그 다음에 얘같이 두 방향으로 이렇게 또는 이렇게 십자죠. 십자로 움직이는 거,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휴먼의 스켈레탈 시스템을 봤었고, 오늘 실험할 개구리 골격을 이제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저번 주에 우리가 개구리를 해부를 한 뒤에 푹 삶아놨습니다. 푹 10분 정도 삶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제 각 부분이 떨어져서 없어지지 말라고 빨래망에 집어넣어서, 그리고 한 10분 정도 삶은 다음에 그거를 건져서 지금 냉장고에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관찰을 하면서 뼈를 살로부터 이제 적출해 내는 것이죠. 그래서 맞추기 놀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개구리의 골격, 방금 본 사람 골격과 비교해서, 그리고 또 지금 배울 개구리 골격의 시스템을 먼저 이해를 하고 배운 바를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라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개구리 골격의 특징을 봅시다. 성체 개구리의 골격은 단지 몇 개 뼈 끝부분이 연골로 남아있을 뿐 잘 골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연골이 퍼센테이지가 적다는 거죠. 그렇게 많지 않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뼈, 그러니까 스켈레탈 시스템, 그런 뼈만 생각할 것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연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힘줄 그런 것도 있고. 자, 개구리는 늑골은 없지만 잘 발달된 척추골의 가로돌기와 가느다란 장골 및 미골에 의해 내장기관이 보호된다. 보통 사람은 이 늑골에 의해서 속이 보호가 되지만 개구리는 없어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생선가시 같이 조금 뾰족뾰족 튀어나와 있는 것이 다죠. 개구리의 척추는 9개다. 9개의 척추골과 1개의 긴 미골로 구성되므로 척추골로 된 앞쪽 반만 굽힐 수 있다. 이게 좀 이따 그림을 보겠지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뼈가 하나 이만한 게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척추에서 하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앞쪽 반만 굽히는 게 가능하지, 뒤쪽은 이제 큰 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굽히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다른 진화된 척추동물처럼 골격계는 크게 몸통골격과 사지골격의 두 개의 부분으로 나온다. 당연한 얘기고요. 몸통골격은 두개골, 척추골, 흉골로 구성된다. 사지골격은 전지 연결되어 앞다리뼈 및 후지 연결되어 뒷다리뼈로 구성된다. 이제 사진을 보면서 다시 보도록 합시다. 뒷다리는 후지 연결돼 뒤쪽에 있으며 또 정중선 가운데에 가깝게 위치하기 때문에 도약과 보행 추진력의 대부분은 후지 연결대로부터 유래한다. 우리가 멀리 뛰는 그런 멀리 뛸 수 있는 그런 골격 구성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해부기, 해부접시, 개구리 사체, 그다음에 호일, 티슈, 장갑, 증류수, 과산화수소, 과산화수소수가 필요합니다. 세제, 개구리 사체, 수거용 비닐, 냄비, 핫플레이트, 가스레인지 접착제, 락스, 실리콘 이런 거를 가지고 실험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뭐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가장 포인트가 뭡니다. 살짝 열을 가해줘서 단백질 다 응고시켜서 쉽게 떨어질 수 있게 한다. 뼈로부터 쉽게 떨어질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하나하나 모든 뼈를 잊어먹지 않게 그거를 주의하면서 하나하나 뼈를 다 적출해내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과산화수소수용액에 한 24시간 정도 담궈두면 얘가 이제 표백이 됩니다. 그래서 뼈를 꺼내서 물로 씻은 후에 그늘에 말려서, 그리고 이제 나누어진 뼈의 전개도 PPT를 참고해서 뼈를 다시 재조립해 보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생물학적 연구를 하든지 여러분들이 과제를 제출한다든가 뭔가 그림 사진을 보여준다든가 할 때 뭐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 개구리 뼈를 맞춘 개구리 어떻게 그래야 되죠? 개구리라고 부릅시다. 눈이 있고 뼈를, 눈이 아니죠. 뼈를 이렇게 맞췄다고 칩시다. 그럼 뭔가 제목이 있어야 됐거든요. 제목이 항상 사진을 전시해도 제목이 있고, 그럴 때는 황소개구리의 골격 전개도 기타 등등 이렇게 쓰면 되는데,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냥 보통 전시회를 하는 게 아니고, 전시를 하고 프레젠테이션 하는 게 아니고, 생물학적 전시, 생물학적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는 반드시 학명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학명에 대해서는 또 자세하게 살펴볼 기회가 있는데, 일단은 얘기를 해주면 학명의 구성 요소 뭡니까? 속명이 있고 종소명이 있고 그다음 명명자가 있습니다. 속명과 종소명은 뭐예요? 이탈릭으로 씁니다. 이탈릭으로. 그리고 명명자는 이탈릭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탈릭으로 쓰라 그러면 이제 컴퓨터로 치거나 그럴 때 이렇게 이탈릭으로 지정을 하라는 얘기고, 만약에 손으로 핸드라이팅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L자가 잘 안 나오네. 이런 식으로 쭉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써도 되지만 이게 아니고, 이탈릭과 이탈릭이 아닌 걸 구분하기 위해서 항상 핸드라이팅 할 때는 이탈릭 부분은 밑줄을 그어줍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이야기를 할 때는 반드시 학명을, 명확한 학명, full name, full scientific name을 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구리 뼈를 전반적으로 봅시다. 아까 인간의 뼈는 여러분들 적어도 영어로 싹 다 알면 좋은데, 그 인간의 뼈가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니까 이제 기준이 되는데, 동물의 뼈가 다 똑같지가 않죠. 1대1로 대응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뼈, 가장 많이 연구되는 인간의 뼈를 중심으로 이제 용어들이 조금 변해가면서 너무나 많은 다른 용어들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 동물을 공부를 하면서. 그것이 하나하나 다
한글로 번역이 될 수가 없어요. 그때그때 막 번역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것들이 번역들이 다 틀리고 표현도 틀리고 그럴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또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굳이 뭐 개구리에 나오는 용어들을 동물 해부학자나 뭐 화석학자 이런 학자가 아닌 이상 이것을 다 알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인간에 있어서 저번에 보여준 그런 PPT는 영어까지 잘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봅시다. 개구리의 머리 부위 전상악골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상악 그러면 윗턱이란 얘기죠. 윗턱의 그 앞에 있는 뼈다. 그다음에 윗턱뼈다. 그다음에 가운데 전두 두정골이 있다. 이게 개구리의 뭡니까? 두개골에 해당하는 그런 부위죠. 그다음에 익상골, 뭐 말로써 좀 어느 정도 뭐 인지는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날개 같은 날개같이 생긴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머리 부위는 그렇고,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9개의 척추골이 있고, 그 다음에 미골로 긴 미골로 연결돼 있다 그랬죠. 그 미골 옆에는 이제 장골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 척추가 바로 천추골이라고 이제 아니죠. 척추골 다음에 이제 뭡니까? 골반에 해당하는 천추골이 붙어 있고 거기에 장골이 붙어 있습니다. 자, 팔을 봅시다. 팔을 보면 상완골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의 뼈랑 이제 기억을 해봅시다. 여기에 사람도 마찬가지로 상완골이 있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 요골이랑 척골이었잖아요. 기억나죠? 라디우스 울라 요골 척골이 있었어요. 사람은. 그런데 개구리에서는 이제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두 개가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두 개가 아니고 한 개예요. 개구리는. 그래서 요척골이라고 부르고 영어로 라디우스 울라를 합쳐서 라디오 눌라라고 이제 부르는 용어가 생겨버린 거죠. 이런 식으로 동물마다 조금 다 이게 형태랑 이거 구성 요소가 이제 변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진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보면 또 카팔이 있네. 이건 또 같네. 사람이랑. 그렇죠? 완골. 그 다음에 그 뒤에 뭐라 그랬어요? 메타 써갖고 손바닥뼈, 메타카팔, 지골. 이렇게 손이 구성이 되고, 그리고 다리 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다리. 여기 이제 좌골. 아까 얘기 잘못했네. 여기가 엉덩이가 아니고, 이제 여기가 엉덩이입니다. 여기가. 이 골반이 여기입니다. 좌골이 그 골반에 해당하는 겁니다. 아까 잘못 얘기한 것 같습니다. 천추골이 골반이 아니고 좌골이 골반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좌골로부터 뭐가 나옵니까? 대퇴골이 나오죠. 대퇴골 사람이랑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요척이 붙어갖고 요척골이 요골 척골이 붙어서 요척골이 됐다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골과 비골이 또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티비아 피블라라는 경골 비골이 티비오 피블라라는 경비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헷갈리기 쉬운 게 그거 다음에 경부골이라는 게 있는데 얘가 두 갈래예요. 그래서 마치 이 두 갈래가 혹시 경비골이 아닌가? 네, 사람에 해당하는 경골과 비골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럼 경부골은 뭐냐? 발바닥뼈가 이제 변해가지고 쭉 늘어나가지고 경부골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발바닥뼈가 있고 또 지골. 똑같이 뭐 뼈의 명칭 하나하나가 다 사람에 있어서는 있죠. 그런데 이제 손가락 부위에 있는 뼈들을 한꺼번에
한꺼번에 통칭으로 그냥 지골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옆에서 보면 뭐 상악골, 상악정골, 전두두정골. 이거를 얘기를 안 했네요. 잠시만요. 여기에 견갑골, 여기는 표시를 안 해놨네. 견갑골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견갑골. 근데 이 견갑골이 지금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양쪽으로 돼 있는 거예요. 얘가 척추가 이렇게 있으면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견갑골은 어디 붙어 있느냐?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는데 어디 붙어 있냐? 이쪽에 붙어 있습니다. 이쪽에. 여기에 붙어 있어요. 여기에 붙어 가지고 등 쪽으로, 자, 용어를 저번 시간에 배웠으니까 도살 멘트랄이죠. 그러면 견장 그러잖아요. 이 어깨란 얘기입니다. 이 뒤에 날개같이 이렇게 뒤로 뻗어갖고 등허리 쪽으로 있는 게 바로 견갑골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여기가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뼈는 어디 붙어 있느냐? 팔 쪽에 붙어서 팔 쪽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견갑골이라고 합니다. 옆에서 보면 알겠죠? 여기 이제 여기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로 등 쪽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번 시간 복습을 해보면 이쪽이 무슨 쪽? 도살. 이쪽이 이제 벤트랄이 됩니다. 다시 지워버리고, 그래서 여기 이제 척추골 있고 미골, 장골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미골은 가운데 있는 건, 장골은 옆에 두 개가 있었던 거죠. 아까 전 PPT 보세요. 그 다음에 대퇴골, 그 다음에 경비골, 그리고 경부골 두 개를 이렇게 갈라진 거. 그 다음에 발바닥 뼈, 지골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이 견갑골 밑에, 여기 설명에서는 빠졌네요. 좀 이따가 다시 그림에서 나옵니다. 견갑골에 대해서. 그 다음에 상완골이 있고 여촉골이 있고 완골, 그 다음에 손바닥 뼈, 지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개골을 싹 다 분리를 해갖고 하나하나 다 해체를 해보면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위턱입니다. 위턱에 전상악골, 그 다음에 상악골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한 덩어리가 돼 있는데, 그거를 살 하나씩 잘 드러내보면 이렇게 한 개 뼈들을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동물 형태학 또는 해부학 또는 비교, comparative morphology in animal, 동물에 있어서의 비교 형태학,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하나 뼈들을 동물마다 다 비교해서 어떤 뼈가 어떤 동물에 뭐에 해당하는지 서로의 연관성, 그런 거를 공부를 하게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의 손과 박쥐의 날개의 구분, 같은 거죠. 상동입니다. 상동. 이런 상동 관계를 다 이제 뼈에 하나하나 관찰해서 이제 유추해내는 거죠. 자, 그래서 윗턱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아래턱입니다. 하나하나 구분을 해서 뼈를 적출을 할 때 아래턱 부위는 여기 여러 가지 보이는 여기 이만큼의 뼈가 한 덩어리가 돼갖고 싹 다 붙어 있습니다. 이거를 개구리 골격을 조립을 하라 그러니까 이제 뼈를 붙였다가 다시 뼈를 하나하나 다 떼내서 소지했다가 다시 붙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귀찮으니까 분해하기 전에는 다 한 덩어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 개로 나눠지는 뼈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중에 개구리 골격을 조립하면 그대로 그냥 갖다 붙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시간은 레고 맞추기가 아니고 이런 뼈 하나하나를
탈출해 가면서 관찰하고 그다음에 교과 시간에 이제 배운 거를 하나하나 확인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뼈를 하나하나 가능한 모든 뼈를 하나하나 다 구분해 내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것 같이 특히 이 하악 턱 부위에는 많은 뼈가 이렇게 조그만 뼈들이 존재하는데 한 덩어리로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애써 하나하나 뜯어내기 전에는 이게 한 덩어리인 줄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또 특히 상악 그 두개골의 위쪽 부분과 아래쪽 턱 부분으로 나눈 거죠. 지금 여기 보면 여기가 요 부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사각형의 이 상자 같은 이제 뼈가 형성이 됩니다.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뇌가 있는 겁니다. 자, 척추 쪽을 들여다보면 자세한 사진입니다. 척추골, 환추골, 등추골, 천추골. 9번째 아까 제대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의 뼈가 척추가 있다 그랬죠? 그 9개 중에 맨 마지막에 있는 놈 얘가 바로 천추골이 되겠습니다. 9개를 환추골, 등추골, 천추골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되죠. 그리고 미골이 있고 그 다음에 양쪽에 장골, 그 다음에 좌골, 그래서 이 골반에 해당하는 부위입니다. 그리고 상완골, 라디오눌라, 요척골, 기억나죠? 사람의 요골과 척골. 그다음에 완골, 손바닥, 손목뼈에 해당하는 거죠. 그다음에 손바닥뼈, 그다음에 지골 있는데, 자, 뼈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싹 삶았다가 꺼낼 때 많이 삶으면 손가락이 이제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맞춰보라 그러면 손가락을 잊어먹은 몇 개의 손가락 뼈를 지골 같은 거를 잊어먹은 그런 조리품도 많이 여러분들이 이제 지출하게 됩니다. 손가락은 특히 잊어먹지 말도록. 하나 재미있는 걸 알려주면 맨 마지막에 지골을 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크게 확대를 보면 지골이 이렇게 생겼어요. 끝이 동그랍니다. 모두 마찬가지예요. 모두. 그죠? 그게 이제 개구리가 점프를 해서 어디 탁 잡고 그럴 때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지골. 자, 그 다음에 가슴 쪽입니다. 여기는 가슴 쪽. 가슴 쪽에 보면 저번 시간에 개구리 해부를 하다 보면 해부를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배를 껍질을 딱 들어 올려 갖고 칼로 칼집을 탁 내고 그다음에 쭉 위 턱까지 이렇게 잘랐죠. 근데 쭉 잘라오다가 어느 가슴 부위에 딱 걸리는 데가 있었죠. 그거를 과감하게 뚝 잘라서 가슴을 벌렸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바로 요 부위입니다. 요 부위. 평소에는 오타골 주변 이쪽에 이렇게 연골이 형성이 돼 갖고 연골로 이제 먼저 보여줬네. 연골로 붙어 있죠. 여기를 이제 가위로 딱 이제 잘라내서 가슴을 벌리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팔 쪽으로 오타골이 어디에 붙어 있느냐? 견갑골에 붙어 있고, 내가 아까 말을 잘못했네요. 견갑골이 아니고 견갑골은 견갑골이네. 상견갑골입니다. 상견갑골. 이렇게 넓적한 거. 옆에 견갑골. 그러니까 여기가 가슴 부위고 옆으로 견갑골, 어깨 부위가 되는 거고, 어깨의 이쪽 부위에 연결이 돼 갖고 등 쪽으로 상견갑골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내가 아까 얘기를 잘못했습니다. 견갑골, 이렇게 넓적한 걸 견갑골이라는, 견갑골이 아니고 상견갑골입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나중에 뼈를 맞추면서 자세히 관찰하면서 다시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데 다리 쪽을 보면 대퇴골, 그 다음에 경비골이라 그랬어요. 경골 플러스 비골. 그 다음에 마치 경골이랑 비골 같이 생긴 사람이 있어서 경골과 비골 같이 생긴 경부골이 있다. 이거는 뭐예요? 왕골에 해당하는 요 부위가 확 확장이 된 거다라는 얘기했었죠. 그리고 발바닥뼈, 지골. 자,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뼈를 하나하나 청소를 해갖고 적출해 낼 때는 이 슬라이드를 하나 프린트아웃을 해서, 근데 바탕이 까마면 잉크가 많이 들죠. 그래서 일부러 반전을 시켜놨습니다. 요거를 하나 프린트아웃을 해서 뼈 하나하나 이제 소재를 해서 적출해낼 때마다 요거 옆에다 또는 위에다 프린트아웃한 종이 위에다 놓으면서 뼈 한 개 한 개를 잊어먹지 말도록 주의해가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은 뭡니까? 아래턱 부위죠. 그래서 턱을, 이건 위에 턱 부위, 이쪽은 아래턱 부위. 자, 그래서 완성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팔을 쫙 벌리게 만들어도 되고, 좀 더 역동적으로 만들려면 이렇게 바닥에 자세를 잡아갖고 딱 만들면 되고. 그렇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굉장히 많이 끓인다든가 또는 과산화수소수에 아주 오래 든다든가, 과산화수소수가 약간 표백의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저 뼈랑 뭡니까, 그 연골을 좀 더 무르게 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오래 두거나 오래 삶으면 이 연골들이 싹 다 제거가 됩니다. 그러면 사실 뼈랑 뼈 사이에 연골이 있어야지 제대로 이제 접합이 되는 거잖아요. 모양이 갖춰집니다. 근데 연골을 싹 없애버리면 이게 뼈가 정확히 맞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형태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글루건 있죠? 글루건으로 연골을 재생을 시켜주고 거기에 뼈를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아까 얘기한 상경각골의 모습 보세요. 등허리 쪽으로 이렇게 팔 쪽에 붙어 있고 등허리 쪽으로 올라와 있죠. 팔 쪽에 붙어 있고 등허리 쪽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쪽에 이제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뼈를 맞추기가 그렇게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좋은 재밌는 블로그를 하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게요. 누굽니까? 강화 은암 자연사박물관에 계시는 분이 그분의 블로그입니다. 그래서 뼈 맞추는 과정을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네요. 사실 이 방금 보여드린 이 사진도 거기서 이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읽어 보시면서 하나하나 뼈를 여기에 순서에 맞춰서 적출해내고 그 다음에 청소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재조립할 때 이거를 보면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 완성이 되면 케이스를 만들어서 팔아먹으세요. 개구리 가격 176,000원이랍니다. 농담이고 잘 한번 조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참고로 자연사박물관 같은 그런 전문기관에서도 이렇게 뼈를 적출해내고 그럴 때 삶아가지고 살을 다 제거한 다음에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델리케이트한 그런 뼈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뱀의 뼈가 몇 개인지 아세요? 엄청나게 갈비뼈가 많습니다. 그런 거 잘못 삶는 과정에서 조금 건드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부서지고 제대로 회수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개발된 방법이 곤충 보고 먹으라 그러는 방법이 있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사체 박스를 갖다 놓고 사체를 집어넣고 그 특수한 곤충 이런 방법에 적합한 그런 곤충을 엄청나게 많이 선별을 해서 엄청나게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얘가 먹고 자고 계속 새끼 까고 하면서 아주 천천히 가능한 모든 먹이를 사체로부터 싹 다 먹어서 없애버립니다. 그러고 나면 완벽한 형태의 이 뼈, 골격 표본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방법을 바로 데몬스트레이션 그러는데, 이 과정을 한번 유튜브 동영상으로 보도록 합시다. 오류가 났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조금 몇 초 있으면 이제 재생이 됩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3분짜리 동영상이면 같이 시청해 보도록 Death and decomposition are the parts of our biology we try hardest to forget. But to study life, you've got to look death in the face. And try, if you can, to contain it. The Museum of Vertebrate Zoology at UC Berkeley has mastered the art of preserving dead things. They call this the Library of Life. It's an enormous collection, providing future generations of researchers a window back in time. 자, 자연사박물관에서는 이 뼈 표본을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뼈 골격을 추출해내 갖고 전시하고 또 연구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개구리 골격 맞추듯이 모든 종류의 생물을 다 이제 뼈 표본을 제작을 하죠. 뼈를 골격을 적출해 갖고 다시 맞춰 놓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특수한 방법을 사용할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But specimens don't look like this when they get here. They still have flesh, skin, and eyes. These scientists receive hundreds of carcasses a year. It's their job to preserve each animal for long-term use in the collections upstairs. And the work is not for the squeamish. They carefully remove skins to be stuffed, take flesh samples and record stomach contents. The final challenge is to clean the flesh from the bones without damaging them. And to do this, preparators rely on an unlikely ally, flesh-eating beetles. 모든 곤충이 되는 게 아니고 아주 이런데 적합한 곤충, 여기 이제 뭐라 그랬어요? 생물학적 얘기를 할 때는 항상 학명을 써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그랬잖아요. Flesh eating beetle, 그 고기 같은 그런 살점을 잘 먹는 딱정벌레 종류죠. 여기 학명을 항상 표시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조금 더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있으면 우리 박물관에서 일하고 계신 김성민 박사님, 김성민 교수님이죠. 우리 저 4반 네 번째 분반을 맡고 계시죠. 그분께 이런 거 한번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보십시오. 우리 성신여자대학교 자연사박물관에는 불행히도 아직 이 동물 쪽 전문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학생들은 김성민 박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박물관에서 이런 일을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세요. These dermestid beetles are direct descendants from the original colony established in this museum in 1924. The process was pioneered here. In nature, these charming little creatures are death-homing devices. They find a dead body about a week after death and lay eggs in the drying flesh.
The larvae emerge with a voracious appetite, outgrowing their skins 6 to 8 times in just days. What makes dermestids ideal for this job is that they're fast and fastidious eaters. 이런 화면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타임랩스 이미지라고 그러죠. 타임랩스.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을 싹 다 찍어서, 근데 전체를 다 찍는 게 아니고 타임랩스. 그러니까 뭐 10분마다 한 장씩 사진을 찍는다든가, 그래서 며칠 것을 모아서 하나의 동영상으로 만드는 그런 기법이죠. 타임랩스 이미지입니다. They can pick a carcass clean while leaving even the most delicate structures intact. But the alliance between beetles and museum is an uneasy one. Downstairs, the beetles are a critical tool, but if dermestids get loose upstairs, they can wreak havoc in the library stacks, munching through the specimen drawers and ruining entire collections.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그 뼈를 적출할 때 이런 곤충을 이용을 하기도 하지만, 이 박물관에 있어서는 이 곤충은 굉장히 해로운 적이죠. 잘못 이 곤충들이 박물관에 보존하고 있는 표본들에 감염이 되면 거기 있는 거 싹 다 먹어치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곤충을 박물관에서 뼈를 적출하기 위해서 이용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곤충들이 박물관 내에 침입하는 것을 극도로 이제 꺼리게 되는 것이죠. That's what happened here. So museums try and keep a firewall between upstairs and downstairs, between death and decomposition. And if you think about it, so do we. Consider the modern coffin designed to ward off decay. But decomposition is part of life too. And in the end, the bugs always win. 자, 여기까지입니다.